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6단원에서 첫 번째 중단원에 해당하는 미래 여행 산업의 변화라는 부분에 대한 보충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 교과서 203쪽에 보시면 미래 사회 여행 산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203쪽 지나서 204쪽에 실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 여행자들의 내다본 미래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면 인식 기술이 여권을 대체할 것이다. 이제 관련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 안면 인식 기술이 여권을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염려 없이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여권과 관련해 가지고 밑에 두 번째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 기기 여권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종이가 아닌 디지털 기기가 여권을 대시하면 발권부터 체크인, 수화물 위탁, 출입국 심사, 현지 호텔 도착까지 편리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여권의 정보가 해킹되거나 유출이 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1번과 2번처럼 여권이라는 부분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의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한다면 백신을 맞았는지의 여부를 여권에다가 첨부를 해야지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 사정이라는 거 여러분도 같이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해저 호텔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닷속 해양 생물이나 경관을 보면서 잠을 자거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호텔이 건설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저 호텔과 레스토랑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 한번 여기에 접속해서 찾아보신다면 이런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호텔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환경적인 여행인데요. 관광이 자연과 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의 대안으로 나온 여행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대안여행, 공정여행, 생태여행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용하거나 현지 사람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여행이 앞으로 여행 추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주 여행인데요. 실제 우주 여행은 상용화하려고 지금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요.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 그리고 중국의 창청 로켓 회사, 일본의 항공사 아나와 카메라 회사 캐논 등 세계 곳곳에서 민간인 우주 여행을 위한 기술 개발이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2020년 올해잖아요. 이 전후로 이제 이 책은 2017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후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2020년 후에 우주 여행을 상업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1인당 비용은 약 1,4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342만 원 정도나 혹은 20만 달러,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4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인 아무나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는 개인용 홀로그램 안내자. 자, 홀로그래피에 의해 형성된 3차원 사진으로 필름이나 감광 검판 등 기록 매체의 레이저광 등 빛의 간섭 패턴을 기록한 것이다. 홀로그램은 어떤 대상 물체에 의해 3차원 입체상을 재생하여 실물과 똑같이 보이는 사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에는 더 이상 가이드북이나 현지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작은 홀로그램 가이드를 들고 있으면 이것이 여행에 대한 정보와 루트까지 가이드 역할을
톡히 하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바다를 건너는 기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빠르고 안전하면서 다양한 교통의 발달은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다. 장거리 해외여행도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짧은 시간 동안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지구촌의 일일 생활 번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택시가 실제로 운행을 했었죠. 처음에 시험 운행을 할 때는 쌀가마니 2개를 넣고 40kg짜리 40kg짜리 2개를 넣었으니까 80kg에 해당하는 물체가 타도 안전하게 한강을 건너는, 실제 드론 택시가 한번 시험 운행을 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면 막히는 길도 손쉽고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더욱 더 다양한 산업들, 여행 산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책에 이제 그 205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하게 될 미래의 여행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제시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자료 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구글의 여행 서비스입니다. 구글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SNS 사이트가 될 텐데요. 구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플라이트, 구글 트립, 구글 어시스턴트의 서비스에서는 여행자에게 맞춤 여행을 제공하는 개인화, 그리고 자연어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는 소비자의 관심사, 과거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특정 고객에 맞는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빅데이터라는 내용으로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개인에게 맞는 여행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겠죠. 최근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게 페이지 화면을 편집하여 볼 수 있게 하거나 사용자가 자신의 기호, 관심, 구매 경험과 같은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하면 사용자에게 가장 알맞은 정보를 선별하여 볼 수 있게 해준다. 개인화를 통해서 운영자나 기업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이용이나 구매를 얻어낼 수 있게 되며 사용자는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정보를 편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연어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 언어의 이해, 생성 및 분석을 다루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문서 처리, 색인 작성, 언어 번역, 질문 응답 등 많은 응용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AI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첫 번째 중단원이었던 미래 여행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여행 산업과 직업 체험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